네, 퍼즈의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퍼즈님을 모셔보고요. 비트코인 가격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관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볼 거고요. 오늘은 보다 다양한 시간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퍼즈님 바로 만나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되는 전략들 많이 가져오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트코인 가격에 관한 분석들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퍼즈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에이다 코인을 점검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알트코인에 관한 언급들까지도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비트코인 분석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어제 많이 올랐다가 네. 저희가 이제 이게 원래 일봉 마감이 9시 기준으로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방송 시작하기 바로 얼마 전에 되는데 오늘 딱 일봉 마감되고 나서 지금은 떨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하필. 네. 그래서 네. 차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요 선을 퍼즈 각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 퍼즈 각도선을 제가 이제 뭐 얼마 전에 얘기한 게 아니고 한 달 내내 이 퍼즈 각도선을 뚫고 올라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해서 지난주에는 요 선을 뚫으려고 시도를 했다가 못 뚫었고 그다음에 어제도 이 선을 뚫으려고 시도했다가 지금 못 뚫고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게 아마 뭐 우연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요 선을 뚫고 올라가는 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다음 퍼즈 각도선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봉 볼린저 밴드 관점으로 보면 이제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살짝 위에 올렸다가 다시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심선 볼린저 밴드가 많이 좁아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좁아져 있는데 많이 벌려져 있을 때는 요 중심선 아래에 위치해 있느냐 아니면 중심선 위에 위치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근데 이렇게 좁아져 있는 상태에는 사실 중심선 위냐 아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좁아져 있는 상태는 중심선을 기점으로 그냥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올라갔다가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거나 안 그러면 내려가는 경우에는 뭐 내려갔다가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페이크를 주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지난번에 과거에 있었던 걸 예시로 들어드리면 이렇게 좁아진 다음에 중심선에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그냥 큰 움직임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중심선이 엄청나게 좁아진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인 다음에 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해서 지금은 중심선 위에 있냐 아래 있냐는 정말 크게 중요하지 않고 다만 좁아져 있으니 페이크를 준 움직임을 많이 준 다음에 큰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랑 비교를 좀 하는데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아주 비슷한 상황에 있어서 그래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퍼즈 각도선을 뚫었습니다. 뚫고 나서 볼린저 밴드는 좁아지고는 있지만 많이 좁아져 있지는 않은 상태고 그 다음에 요 퍼즈 각도선을 뚫고 나서 중심선 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새가 제일 좋은 모양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그냥 올라가던가 여기까지 올라가던가 아니면은 떨어지더라도 거의 꼬리 정도만 닿는 정도로만 조정받고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나스닥처럼 퍼즈 각도선을 뚫고 올라와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퍼즈 각도선에 관해서 또 한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비트코인 시세가 저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눈을 뜨고 또 방송을 오면서 어느 정도 다시 좀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퍼즈 각도선을 뚫지 못하는 이 비트코인 가격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나스닥과의 비교도 체크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좀 시원하게 퍼즈 각도선을 좀 뚫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퍼즈님, 퍼즈 각도선 언제쯤 뚫어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못 뚫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무조건 뚫는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못 뚫으면 추가 하락. 해서 하면 24,000 정도까지 추가 하락이 될 수도 있고 뚫게 되면은 한 4만 제가 생각에는 한 44,000달러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해서 이제 이게 뭐 무조건 뚫는다 이게 아니고 뚫어야만 이제 추세가 전환된다 정도로 뚫지 못하면 계속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즈 각도선을 또 뚫지 못하게 되면은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또 있기도 하고 뚫어준다면은 44,000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언급들도 추가로 해주셨습니다.
같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퍼즈 각도선을 제발 좀 뚫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서 포트폴리오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이다 코인을 점검해 볼 건데요. 제가 일부에서도 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도 현재 에이다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 카르다노의 자금을 재분배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또 나와서 이 부분에 관해서 잠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일어난 이유가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더리움 2.0 비트코인 체인 보안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정성을 위주로 투자를 하는 그러한 투자 집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들 또 보완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카르다노 에이다에 조금 더 투자 자금이 몰린다라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카르다노는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에 횡보한 지난 한 주간 21.20% 좀 상승을 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더 높은 수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도 현재 6위에 올라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퍼즈님에게 에이다에 관한 포트폴리오 점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는 이제 제가 완전 처음부터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었던 맞아요. 코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컨셉 자체는 이더리움과 그 친구들이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요거를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이게 제가 이제 4월 18일 날 출연했던 여기 요 자리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이때 에이다가 어쨌든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에이다는 지금 속도로만 따지면은 이더리움보다 빠른데 이더리움 2.0을 업그레이드 되면 에이다가 속도가 더 느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쨌든 이더리움이 2.0 업그레이드 되는 거에 맞춰서 좀 여기 하이드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에이다가 이제 이더리움 2.0보다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요걸 얼마나 맞출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핵심 사안이 될 것 같고, 일단 하이드라 업데이트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한다라고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실행이 되면은 아마 좀 땡겨서 그 공백을 좀 최소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이슈적인 얘기고 저는 아무래도 차트를 좀 봐야 되니까 차트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에이다를 첫 매수한 게 이제 이때예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 선이 이제 제 평단가입니다. 해서 제가 이제 적립식으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차트적인 걸 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요거 방송 끝나고 월요일 일정 금액을 이제 매주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평단가가 이제 이렇게 잡혔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수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평단가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거의 처음 출연할 때쯤에 정립식 매수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차트적으로 본다라고 친다면 일단은 저는 ABC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ABC를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ABC를 뭐 보는 사람들마다 뭐 다르게 카운팅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 이제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361.8 정도 자리에서 반등할 여력이 충분했습니다만 일단은 비트코인이 받쳐줬으면은 아마 여기서 반등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비트코인과 같이 한 번 더 확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도 그래도 한 번 더 확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423.6% 가까이까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476.4%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떨어질 수 있는 건 476.4% 구간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어쨌든 반등하기 매우 좋은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 퍼즈 각도선을 뚫었습니다. 뚫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을 좀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있었던 요 정도 매물대를 아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원화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이제 비트코인만 좀 가격에 받쳐주면 한 1,400원 정도랑 한 1,900원 정도,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만큼 매수 진행한 이후에 익절하고 나오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같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정말 좀 든든한 전문가님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퍼즈 각도선을 뚫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즈님의 이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되어 있는 만큼 이 매도적인 부분들까지도 디테일하게 좀 짚어주신다라고 하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원화 기준으로 1,400원에서 1,900원 부근까지 보고 계신다라는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에이다의 가격 상태가 반등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에 힘입어서 또 비트코인 가격이 좀 받쳐준다면은 에이다의 시원한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요, 이 투자를 피해야 하는 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사실 전문가님 지금 시장에서 선뜻 어떤 코인을 매수를 해야 할지가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되는 시점이잖아요. 어떤 공포 심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은 저도 좀 귀담아서 듣고 싶은데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차피 네, 제가 말씀드려도 잘 안 들으세요. 그렇죠. 네. 안 들으시는데, 네, 근데 이제 네. 사실 지금은 뭐 분할로 길게 기간을 잡고 매수한다라고 하면 어떤 코인도 사실 괜찮은 자리긴 한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런 코인은 좀 꼭 피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관점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 일단 뭐 올라요라고 말하면은 대부분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2018년부터 이제 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만 얘기했으면은 금방 없어졌겠죠, 제가.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코인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PPT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적인 컨셉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확률, 내려갈 확률이 일반적으로 반반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올라갈 확률이 있는 코인한테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왜냐면 저희는 대부분 현물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마진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물 가지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근데 굳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코인에 투자하지 말자는 거죠. 네, 컨셉은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올라갈 가능성이 50, 내려갈 가능성이 50이어도 사실 저희는 수수료 때문에 계속 좀 확률적으로 좀 불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뜩이나 딱 요 정도만 되는 것도 투자하기 좀 그런데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건 투자하지 말자. 이런 관점을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예를 들어 어떤 코인 개발자가 이 코인을 좀 개발을 하는데, 이 코인의 가격이 무조건 100원, 네, 무조건 100원에 맞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코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코인의 가격이 지금 예를 들어 5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코인에 투자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무조건 개발자가 이거는 무조건 100원으로 할 거야. 예? 지금 일시적으로나마 500원이 됐지만 이거 결국엔 내가 100원으로 되돌릴 거야 라고 하는 코인에 지금 500원인데 투자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예, 제 말은 이제 이런 코인은 투자하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코인을 이제 말씀드리면 뭐냐면 스팀 달러입니다. 이제 스팀 달러 같은 경우는 주말간 많이 상승을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4월 25일 날 스팀에는 투자해도 스팀 달러에는 투자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스팀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팀에서 스팀의 변동성이 높으니까, 코인이니까 변동성이 높으니까 변동성을 없애고자 만든 코인이에요. 그래서 변동성을 줄이고, 그 다음에 스팀 달러라고 이 뒤에 달러가 붙어 있듯이 달러랑 이제 패깅되도록 만든 코인이에요. 근데 이 코인에 지금 주말간 뭐 한 5,000원, 6,000원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이러한 코인에 굳이 투자를 왜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냐는 거죠. 물론, 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스팀 달러가 추가적으로 차트상으로는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차트적으로는 뭐 10,000원, 뭐 9,000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받고 올라갈 수 있는데, 과거에 보시면은 스팀 달러가 1달러로 패깅됐었을 때도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1달러에 좀 지켜주려고 했었었는데, 요때 뭐 스팀 요 내부에 문제가 생겼던지 해가지고 이때부터는 그게 깨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스팀에서 일을 갑자기 잘하고 알고리즘 약간 손보고 해가지고 만약에 1달러로 되돌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요거를. 그러면 만약에 10,000원에 몰리신 분들은 다시는 그 가격이 절대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테더가 만약에 지금 5,000원이라고 한다면 테더를 투자할 사람이 사실 누가 있습니까? 테더는 원래 1달러에 패깅이 돼야 되는데, 근데 스팀 달러에는 유독 그런 걸 신경 안 쓰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같은 관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의 가격이 더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 거래소는 1,000원, 국내 거래소는 2,000원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외 거래소 사가지고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요. 그러면 해외 거래소는 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국내 거래소는 파니까 가격이 떨어집니다. 해서 뭐 요 중간에 있던 뭐 한 1,500원이나 뭐 이 정도 가격으로 원래 맞춰지는데,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에서 가격이 더 높은 상황에서는 투자하지 말자는 거죠. 왜냐?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아까 전이랑 컨셉이 똑같습니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코인에는 투자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대부분 상장할 때 많이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라나인데, 솔라나를 예시로 든 건 왜 그러냐면 솔라나는 업비트 상장하기 이전부터 시총이 큰 코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큰 코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라는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상장하는 첫날에 이제 16만 원 정도에서 25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코인베이스
같은 날 코인베이스에서는 17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고 가격 비교해서는 한 5만 원 정도 차이가 났던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는 업비트에서 코인베이스 가격을 뺀 건데 한 5만 원까지 차이가 나다가 이후에는 맞춰졌습니다. 가격이. 해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러니까 국내 거래에서 가격이 더 높은 경우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때 투자하지 말고 좀 가격이 좀 맞춰진 다음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상장이 되거나 안 그러면 유의 종목이 지정돼서 입출금이 막히는 경우, 네, 그런 경우 이제 많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가격이 맞춰진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시기로는 아니 난 원래부터 솔라나에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지금 사는 건데 라고 말하는 거 다 핑계일 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나중에 가격에 맞춰진 다음에 투자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냥 단타하다가 물려놓고 하는 핑계에 불과하니까 이러한 경우에서는 웬만하면은 좀 투자를 좀 피하시는 게 가격이 금방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맞춰진 다음에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좀 투자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코인을 매수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투자를 피해야 할 코인을 좀 가려내는 것도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기준으로 삼기 너무나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스팀 달러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개발자가 무조건 나는 100원에 맞출 것이다라고 하는 코인들이 지금 300원, 400원, 500원이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좀 투기성으로 투자하시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국내 거래소의 가격이 더 높은 경우, 해외 거래소와의 가격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맞춰진 이후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그런 전략들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퍼즈님 저와 첫 번째 시간 함께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인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이제 가격이 하락했다가 이제 오를 것처럼 하니까 이제 언제 들어가야 될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서 항상 안타까운 거는 이제 가격 제가 팔 때쯤 되면은 이제 하고 싶다,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락할 수는 있을지언정 지금은 진입하기는 괜찮은 시점이 맞습니다. 요 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퍼즈님의 마지막 말씀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코인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기준일 뿐 가치 판단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하세요.